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 정리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가상자산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5일 월요일 24,300달러 선에서 시가를 형성한 비트코인이었는데요. 당일 25,000달러 돌파를 수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계단식 하락세를 보이면서 19일 현재 22,60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제히 지금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알트코인 가운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하락세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오는 9월에 이더리움이 더 머지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른 기대 심리가 시장에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째로 거시경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강력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센티멘트가 악화돼서 좀 하락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 AUSD, H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잇따라 1달러 가치가 깨지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여론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네요.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테라 사태에 이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지금 1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거는 그 A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칼라라는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담보 자산은 그 다른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통해서 담보를 삼아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네, 이 프로젝트가 혼존이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과 호마라는 유동성 프로토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코인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 아칼라 스왑, 이 세 가지를 운영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문제는 혼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에서 나왔고요. 이게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어야 됐는데 유동성이 마르면서 그 이제 보안비가 깨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가치가 무너진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1달러에서 순간적으로 0.01달러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 0.8달러 선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은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네. 테더에서 운영하는 USDT라든가 아니면은 달러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는 USDC라든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데, 이제 나머지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삼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위험하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저번 주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미신고한 해외 거래소 16곳 그 이상을 모니터링한다고 저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 기사에 이어서 이번 주에 실제로 그 미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16곳을
불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그런 이제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쿠코인, MEXC 뭐 이런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던 거래소들이 좀 실제로 좀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면 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위험에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맞습니다. 가운데 지금 테라 루나 코인을 만든 테라폼 랩스 권도형 대표가 이 사태가 터진 지 약 3달 만에 이제 외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외신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좀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직 한국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 테라 사태 당시에 이게 어떤 과정으로 폭락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폭락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부 직원의 소행인 것 같다. 너무 이제 일정에 딱딱 맞춰서 그 붕괴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 일정을 아는 거는 사실 테라폼레스 내부 관계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부자 소행이 의심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인생은 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짧게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금융연구원이 지난 4년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이제 내부 거래가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근거가 뭔가요? 네, 근거는 통상적으로 여기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요. 네. 보통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뭐 코인 심사 과정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상장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코인을 상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탈중앙화를 처음에 통해서 그 다음에 중앙화 거래소로 코인이 상장되는 구조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100시간에서 300시간 전에 그 이제 코인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코인베이스에 실제로 상장되기 직전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PC에서 이제 내부자 거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 교육비를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지출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국가 주도로 지금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먼저 올해 1월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위안 앱을 인민은행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시범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청두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교육비를 자동으로 지출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스마트 계약하는 그 칸 안에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네. 이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그 보증금이 차감되는 구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초등학생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 보증금으로 묶여놨던 돈이 자동으로
학부모의 계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네요. 자, 그리고 앞서서 가장 처음에 짧게 짚어주셨죠. 지금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증명 방식이 바뀌는 업데이트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반대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금 새 코인 발행 이후에 이더리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새 코인이 발행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증명 방식이 9월에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는 채굴기를 통해서 블록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더리움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에 따라서 블록 증명을 하는 방식을 바뀌기 때문에 그 채굴자들이 반발을 해서 새로운 코인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좀 기대와는 다르게 거래량도 일주일 만에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네. 가격도 $140까지 찍혔었는데 지금은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아무래도 지금 원래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데이트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력하게 평가되면서 해당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